정말 이게 수능 3등급 나오는, 수리 3등급 나오는 나는 도전할 만한 가치가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과연 수학 천재만 도전할 가치가 있는 전형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수리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고 처음 아시는 분들도 좀 알아듣기 쉽게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좀 알아듣기 쉽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학 입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가 있죠. 정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수능을 쳐서 대학교를 가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혹은 사탐 혹은 한국사까지 이렇게 보통 5과목 정도로 시험을 쳐야 되고요. 거의 이 수능 당일날 전 과목을 다 쳐서 이 전 과목의 수능 점수를 거의 종합해서 대학을 지원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수능 당일날 그 하루에 자기가 3년간 공부했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잘 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서울대를 갔을 때 수능 점수로 갔거든요. 그래서 수능 시험으로 서울대를 지원하게 됐는데, 그 하루에 얽혀 있었던 썰이 어찌나 많은지 정말 아직도 그 하루가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그 썰과 감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능을 쳐서 그 수능 점수를 종합해서 보통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3개의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에 있는 3개의 대학교, 3개의 과에 지원을 해서 합격하면 갈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정시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또 크게 수시라는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수시는 뭐냐면 평소 학교에서의 활동, 또 학교에서의 내신 성적, 수상 경력, 혹은 뭐 나 반장했다, 부반장했다, 난 독서를 많이 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한 평가 기준이 되어서 대학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바로 수시제도입니다. 보통 3학년 말에 수능 시험 치기 전에 6개의 대학교를 지원해 볼 수가 있고요. 6장의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고요. 교과 전형도 있고요. 이것저것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하나 수리논술 전형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리논술이란 어떤 거냐면 구체적으로 좀 어렵고 복잡하고 까탈스러운 문제들을 내가 지원한 대학교가 정한 그 시험 날짜에 내가 그 학교에 직접 가서 서술형으로 직접 다 풀어서 그 서술형 답지를 제출해서 교수님들께 평가받아서 채점된 뒤에 합격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자, 이때 나오는 수학 문제는 수능과는 조금 많이 달라요. 대학교 교수님들이 직접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능과는 조금 포인트가 다르겠죠. 보통 10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그 안에는 대문제 2-3개, 그리고 그 안에 소문제 한 2-3개 정도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문제 예시랑 작성한 답지 예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험지 자체는 특별한 정보가 아니고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 입학처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까지 그 대학이 냈던 문제며 답지며 다 나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과학 논술까지도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수리논술 전형이 어려운 게 뭐냐면 대학교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문제의 결이나 원하는 답안의 방향이 다 다르겠죠. 교수님들마다 평가하고 싶은 포인트가 당연히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교수님, 저 교수님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떻느냐, 문제의 난이도 자체도 높지만 각 학교마다 문제의 방향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뭐 출판사들이 문제집을 뭐 만들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뭐가 많고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만든 문제집들도 많이 없다 보니까 왠지 우리 주변에 자료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왠지 뭔가 모호하고 뭐가 이렇게 구체적인 게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왠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춘벽이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히 이 수리논술 전형에 대해서 중요하게 알고 접근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수능 최저 등급의 여부입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란 뭐냐면 대학교가 야, 너 일단 우리 학교 와서 그래, 수리논술 시험도 치되 수능을 봐서 적어도 2과목의 등급합을 5등급 받아와라, 즉 2합 5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학교 수학 문제 네가 아무리 잘 풀었어도 수능에서 두 과목의 등급합을 5 정도 받아오지 못하면 너는 탈락이다. 이렇게 하나의 조건들을 두는 거죠. 그래서 학교마다 이 기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높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3합 5, 6 이런 학교들도 있고요. 또 2합 모두 많고요. 1합 3까지도 한 과목만 3 받아와. 이렇게 다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반면에 수능 최저 등급? 우리 학교는 필요 없다. 우리 학교가 내는 이 수리논술 문제나 잘 풀어라. 그럼 합격시켜주겠다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 거죠. 대표적으로 연세대, 한양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수능 최저 없는 학교가 훨씬 쉬워 보이겠지만 자, 수학 문제로만 합격이 결정되니까 어떻겠어요? 난이도가 확 높아지겠죠. 네, 수리논술 난이도가 그래서 엄청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비슷한 대학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시에 아무래도 수능 최저 등급을 높게 요구하는 학교가 수리논술 문제 자체는 조금 더 쉽고요. 또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을수록 이 수리논술 문제 자체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3학년 때쯤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선생님, 저 아무래도 3학년이 되고 보니까 망한 것 같습니다. 저 내신도 이제까지 망한 것 같고요. 수능도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오르는지 너무 어렵고요, 저. 그러니까 저 진짜 이제까지 한 거 수학밖에 없는데요. 그야말로 저 그냥 수리논술에 몰빵하겠습니다. 6논술 쓰겠습니다. 하면서 학교에 수학 좀 웬만큼 한다는 학생들이 갑자기 수리논술에 엄청나게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막 꿈과 환상을 가지고 수리논술에 도전을 해요. 그래서 많이 도전을 하는데 솔직하게 합격하는 사람 보기가 참 드물죠. 여러분들 주변을 봐도 수리논술로 합격했다는 사람 보기가 거의 한 명 있을까 말까 굉장히 드물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 천재들만 도전하는 전형처럼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과연 수학 천재만 도전할 가치가 있는 전형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자기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문제집이 잘 없으니까 이게 모호하게 느껴져서 그렇지 정말 이게 수능 3등급 나오는, 수리 3등급 나오는 나는 도전할 만한 가치가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세한 현실적인 이야기, 제가 합격시켰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앞으로 좀 솔직하게 제 채널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 클릭해주세요.